드릴 부분은 망분리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뭐 군에 어느 정도 물리적인 망분리 다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망분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사고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그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이라든지 뭐 개인정보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금융권에서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금융권의 금융전산 가이드, 그 보안과 가이드라인, 그 망분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물론 기존의 공공기관 군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사항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를 해서 배포를 했다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망분리 시스템 구조에서 또 앞으로 또 리뉴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을 제외하고 일반에서도 망분리가 어떤 보안 분야의 확실한 하나의 그 핵심 분야로, 여러 사실 망분리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보안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망분리도 핵심의 하나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웬만한 부대에서도 다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사실 앞서 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는 안 하다가 사고가 터졌고, 여기에서 의무화를 이제 망분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내년 말까지 전산센터에 대한 그 망분리를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단계적으로 모든 본점, 영업점 이런 데 다 망분리를 해야 되는 걸로 무조건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망분리에 대한 어떤 원칙을 아주 간략하게 했지만은 모든 내용은 사실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이게 어느 게 아닌데. 레이저가 안 되네요. 첫 번째, PC 보안 관리. 결국 우리가 쓰는 거는 PC인데 그 PC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터넷 접속용과 업무 접속용을 분리를 하라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거기에다가 인터넷 접속을 하면 아무것도 사실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업무용에다가 보안 관리를 하는 거는 좋다 이거죠. 근데 인터넷 접속용은 어차피 인터넷 접속용인데 뭐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용에도 끝에 보시면 각각 보안 관리를 수행을 해라. 즉 인터넷 뭐 어떤 URL에 대한 차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티바이러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인터넷 메일을 사용하는 부분. 결국 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와의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인터넷 접속용 PC에다가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인터넷 업무 PC 제일 밑에 보시면은 업무 PC에서는 외부 이메일 수신이 전면 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그럼 그룹웨어하고 이메일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내부는 따로 만들고 외부 메일 시스템이 따로 만들고 둘을 연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하고 이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패치 관리 시스템. 여러 사고들이 PMS 서버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PC를 쓰면서 패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제까지는 그냥 PC에 대해서 인터넷에 연결돼 있든 안 돼 있든 다 패치를 했던 부분들이 내부망과 외부망을 철저히 분리를 하고 저 관리 시스템들을 따로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실제 내부망에 접근하는 PC 단말기와 그리고 외부망에 접근하는 인터넷망에 접근하는 단말기들을 통제를 하라라고 합니다. 인터넷 접속하는 것 역시도
어떤 것을 인터넷에 접속해야 될지에 대한 통제를 NAC이라고 얘기하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부분을 반드시 하라고 돼 있고, 연관돼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디스크들 USB 연결하는 거, 기존에 보안 USB 쓰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각각 다 통제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망간 자료 전송, 둘 사이에 완전히 단절을 시켜놓고 나면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사이의 자료 교환에 대해서는 그냥 그 보안 USB를 쓰든가 아니면 망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하든가 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주변기기도 따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사실 그 하시던 여러 가지 망분리의 기준들을 그대로 차용을 해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강화를 한 내용들도 사실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안 하시는 거, 메일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망분리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고 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물리적 망분리에 해당하는 PC 2대를 쓰는 장치를 통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기존에 하셨던 군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라인 분리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PC를 2대를 쓰든 망 전환 장치를 쓰든 망 전환 PC를 쓰든 거기에 고려해야 될 요소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망 공사를 해서 기존의 인터넷 망하고 같이 쓰던 거는 분리를 해서 별도의 라인 공사를 해라, 네트워크 공사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랜카드와 케이블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빼가지고 저쪽으로 연결해서 바로 데이터가 나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해야 된다. 포트 단위, 랜카드 단위로. 그리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보안 USB, 망간 자료 전송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갖춰서 철저하게 승인하에, 관리하에 자료 교환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져나가는 것은 온라인도 있지만은 이렇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출입 제어를 하고 로그를 남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로그 같은 경우에는 3년 3년치인데 3년치에 대해서 온 USB나 뭐 이런 그 보조기억 장치를 접속한 기록 그리고 가지고 간 데이터를 대해서 로그를 남겨라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 다 지켜서 PC 2대를 운영을 하면 굉장히 사실 불편하고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공용 인터넷 PC 그리고 업무용 PC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 PC들을 다시 갈 때 사실 이렇게 하실 거냐?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뭐 변경되지 않는 형태로 하실 거겠지만 좀 더 편하게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리적 망분리, 또 VDI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망전환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전환 PC, 그러니까 간혹 이제 망전환 PC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PC 안에서 두 개의 보드를 통해서 화면 전환을 하는 그런 PC들이 망분리 PC라고 해서 전용 장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그 인터넷용 하드디스크 부팅 시에만 인터넷에 접속해라. 그리고 또 두 개의 디스크를 섞어서 연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사실 뭐 디스크는 빼가지고 이쪽에 꽂으면 얼마든지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런 부분도 위험 요소로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기반의 논리적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죠. 시장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첫째, 외부로 나가는 VPN 장비에 대해서는 잘 통제를 하는 정책 기반의 VPN 장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앞에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은 어쨌든 저희 그 중앙에 있는 이제 하나의 PC 안에서 기존 PC를 업무용으로 쓰고 가상 영역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커널 베이스 위에서 돌아가지만은 문제는 이제 저런 경우에 했을 때
사실 그 가상 영역의 PC 기반 안에서 돌아가는 보안 소프트웨어들, 뭐 엔티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패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안성 확보가, 보안 제품 간의 호환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면. 뭐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SBC 방식, 즉 VDI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하나하나 설명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VDI 방식은 어쨌든 서버에다가 각각의 개별 VM을 만들어 놓고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를 쓰면 업무용 그리고 인터넷용 따로따로 줘야 될 거고요. 두 개, 그래서 따로따로 주고. 그리고 싱 클라이언트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싱 클라이언트는 인터넷 접속을 하고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을 통해서는 업무를 보는 형태, 업무만 분리가 됩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는 기존의 PC를 쓴다면 기존의 PC는 업무 환경이 그대로 다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서버 환경에는 인터넷만 주면 되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만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해주는 인터넷 망분리입니다. 사실 제일 위에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에 해당되고요. 물리적 망분리에 해당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논리적 망분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업무망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를 인터넷망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망분리 방식이 PC를 이용하는 방법, 뭐 VDI, SBC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리적인 PC를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나한테 맞는 방법이 어떤 거고 가장 적합한 게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 대비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균형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굿모닝 아이텍은 가상화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제 VDI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다 보니 망분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망분리 부분에 있어서 VDI를 써서 어떻게 하면 가장 뭐 가이드라인에 최적화된 부분을 할 수 있느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VDI는 다들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PC를 없애자는 거죠. PC를 없애서 중앙에 가상머신으로 만들고 그 가상머신을 원격을 통해서 내가 가진 단말기, 그게 PC든 제로 클라이언트든 뭐 아이패드든 뭐 이런 거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VDI가 왜 보안성을 갖추느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VDI 팜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저한테는 화면 데이터만 간다는 겁니다. 저것도 암호화된 형태로 가고 그리고 변경된 데이터만 가기 때문에 실제 저 내용을 가지고는 어떤 데이터를 복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진 찍어가는 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이제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유저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할당받은 VM을 원격으로 접속하는 형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업무 망분리가 있고 인터넷 망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터넷 망분리인데요. 일단 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에서는 기존의 업무 환경을 하나도 변경 없이 그냥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죠, 이게 파란선이죠.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DI를 통해서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을 통해서는 인터넷 가상 머신을 인터넷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인터넷에서 오는 트래픽, 사실 최근에 뭐 320 대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장 문제점은 뭔가요?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그 악성 코드가 숙주 역할을 하고 뭐 APT인지 ATP인지에 와서 얘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가상 머신까지만이라는 거죠. 저기에서 사실 VDI 서버로 들어올 수도 없고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로컬 업무에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트래픽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만 분리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로컬은 인터넷을 쓴다고 해보죠. 로컬은 인터넷을 쓰면 일단 이를 통해서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로컬에서 가상 머신을 접속해서 업무를 이용을 합니다. 업무용 트래픽은 철저하게 저 파란선을 통해서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저 업무용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사실 직접적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로컬 PC에 상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럼 걔가 해갈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일단 로컬 PC 네트워크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하는 계정을 탈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 탈취해 갈 수 있는 거는 계정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가져갈 수 있죠. 뭐 치는 거 키로깅 프로그램이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화면을 통해서 가상머신 접속하는 화면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캡처해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파일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화면 캡처만 해가도 그 데이터는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보안 수준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해놓는 거는 인터넷 망분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망분리에서 해줘야 되는 것만 사실 고려하면 됩니다. 암호화 통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접근 통제해주고 뭐 모든 망분리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요소들은 같이 해주면 된다 이거죠. 다른 건 특별히 다 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업무 망분리 시에는 이거 외에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일단 업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저 계정 탈취하는 거, 화면 캡처해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 캡처 방지, 키보드 보안 같은 입출력 보안 통제 프로그램이 로컬 PC에 반드시 깔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게 로컬 PC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악성 코드나 들어오는 경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을 차단을 해야 되고요. 로컬 PC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사용자에 대한 권한만 허용을 해주고 백신이라든지 기타 보안 솔루션을 싹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망 분리를 하는 목적은 사실 업무 데이터를 보호하고 업무 PC를 외부에서 접속하는 스마트워크로 사실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보완해서 구축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망분리라는 목적만 달성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뭐가 더 편한가요? 인터넷 망분리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나는 스마트워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이거를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망분리 프로젝트 또는 VDI 프로젝트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 보안성, 호환성, 편리성, 성능, 확장성, 운영관리 그리고 비용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비용이 제일 큽니다. 다른 것들은 그거에 따라서 비용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방법 말씀드렸던 건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 돈이 많으면 VDI 프로젝트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지만은 비싸죠. PC가 싼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프로젝트가 어렵습니다. 유지 관리가 더 힘들고요. VDI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호환성의 문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문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명확히 하시라는 거죠. 망분리를 통해서 싸게 망분리를 할 거냐, 인터넷 망분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스마트워크 할 거냐, 그러면 업무 망분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천차만별이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싸게도 하실 수 있고 아주 비싸게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유저당 뭐 350만이 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기 2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이게 천차만별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VDI 솔루션은 좋은 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목적에 최적의 목적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아키텍처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VDI를 하시면은 반드시 관리 주체가 옮겨갑니다. 운영자 쪽으로. 그럼 운영자가 편해야 됩니다. 관리하기에. 안 그러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경험들을 녹여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많이 해보니 망블리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업무 망블리는 오늘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업무 망블리는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경험들을 저희가 녹여서 저희의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제품이 이제 스카프지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심플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이고요. 저희 기존에 이제 VDI를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 인티그레이션이 되게끔 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사전에 테스트하고 패키징을 해서 바로 설치하자마자 거의 뭐 일주일 안에 바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장점이고요. VDI 기존의 아키텍처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망분리에 저희 이 레드 제품, 그러니까 첫 번째 시리즈 제품이 이제 스카프지 레드 제품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인터넷 망분리에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그래서 싸게 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전통적인 VDI 아키텍처는 비싸고 사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을 높게 하기 위해서 SSD를 다 장착을 했고요. 따라서 하나의 투유짜리 서버처럼 보이는 저 장비 하나로 150유저의 망분리가 가능합니다. 올인원 제품으로서 안에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VDI 솔루션, 엔티바이러스, 관리 툴, 그리고 실제 구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올인원 어플라이언스로 만들었고 망분리 PC에 비해서 더 쌉니다. 유저당 120만 이하에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비해서 거의 반 이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달 이내 바로 구축 운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VDI 프로젝트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네트워크 구성상에서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인터넷 망분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존 네트워크에서 바꾸실 게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거죠. 기존 네트워크가 망분리 PC를 쓴다든지 PC 2대를 쓰면 그거 다 공사하고 네트워크 장비 세팅하고 하는 거 만만치 않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이 가능하고 거의 물리적 망분리 수준의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런 관리의 단순성을 위해서 모니터링과 유저 관리를 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용 형태 150유저짜리 어플라이언스지만은 모두 다 인터넷을 쓰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300명 조직이라고 했을 때 300명이 동시에는 한 150명만 쓴다 라고 하면 오프라인 하나를 딱 갖다 놓고 150개의 VM을 돌리면서 300명이 동시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가는 VM은 데디케이트가 아닙니다.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속 가능한 풀 리스트, VDI 서버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유저가 얼마든지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포탈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DI를 운영하시다 보면 엔티바이러스 부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데 기존에 내가 표준 제품을 쓰자니 돈이 더 들죠. 엔티바이러스 더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 엔티바이러스는 한꺼번에 돌면은 VDI의 성능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앤
제품을 아예 저희가 번들링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능을 잡고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CC 인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물리적 PC 망분리보다는 훨씬 더 차세대적인 편의성, 보안성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스카프지 레드 제품이고요. 가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당 100만 원 이하, 120만 원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PC를 쓰신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MS의 라이센스 이슈 이런 부분도 없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분야에 관련되는 솔루션도 더 필요한 것도 없고, 하드웨어가 더 필요한 부분은 오로지 접속 단말기 하나 외에는 없다. 접속 단말기도 기존 PC를 쓴다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카프지 레드 제품이 올인원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 망분리 PC로 쓰셔도 되고요. 또는 또 이제 똑같은 제품을 또 하나 좋은 그 활용처는 교육장에 있는 교육용 PC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교육장에 있는 부분에 그 PC 관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부분도 싼 비용에 미래로 구성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망연계 솔루션은 옵션으로 저희가 패키징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밖에 있을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